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하면 3.15 부정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4.19가 촉발되었고 결국 이승만은 그토록 집착했던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항상 피와 부정이 함께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 당선 뒤에는 김구선생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되었고 이승만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선을 원하였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이승만 지지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 초봉함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3선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었기에 3선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4 5.2 개헌을 통해 그는 다시 3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부통령은 자유당 후보 이기붕이 아닌 민주당 후보 장면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선거는 미국과 같이 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되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선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이 결과는 자유당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이 3.15 부정선거를 더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오자 자유당 정권은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가 줄기 시작하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이에 서민들의 삶도 악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했던 무리한 개헌들은 결국 정치적인 부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유당에는 불리한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승만의 4선은 실패가 유력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8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불어나자 자유당은 한층 더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는 전혀 성산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관권을 동원한 엄청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5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내무 최인규, 재무 송인상, 부흥 신영하, 농림 이건지, 교통 김일환을 임명하고 시도지사와 일선 경찰서장들 역시 선거팀으로 교체했습니다. 하나같이 우직한 충성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신병차로 미국에 건너간 틈을 타 5월 중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정부통령 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 실시한다고 전격적으로 공고했습니다. 선거 날짜 택일부터 정략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이 이승만을 돕는 듯 했습니다.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1960년 2월 15일 미국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것입니다. 이제 야권의 강력한 대통령 경쟁 후보가 없어진 이상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적이 되었으며 선거의 초점은 대통령직의 선택권을 가진 부통령 선거로 옮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싸움은 현직 부통령인 장면과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 사이에서 전개되는 양상이 되었으나 자유당은 당초에 따놓았던 부정선거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해방 후 미국으로 건너가 과학으로 미국 뉴욕대 상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대한교육공사 이사장, 한국무역진흥주식회사 상무 등으로 일하다가 1954년 고향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곳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신익희의 아승이었는데 감히 35살의 어린 나이에 과감히 도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낙선을 하였지만 자유당 정권 특히 이기붕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1956년 외자청장이 되었고 1958년 5.2 총선 때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소원하던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959년에 이기붕의 추천으로 내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부정선거 기획과 실행의 최적임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은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국민에게 선전해야 하며 이 같은 일이 싫은 공무원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무원을 공공연하게 선거에 동원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히 각 지방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의 사표를 미리 받아놓고 부정선거에 협력하지 않는다거나 선거 결과 좋지 못할 때는 파면시키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극우 의용단체인 대한방공청년단을 일선행동대원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방공청년단은 조직을 강화한 후 우리 전 단원은 국부 이승만 각하와 서민정치가 이기붕 선생을 정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엄숙히 약속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유권자들을 공갈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부정선거도 자행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할 사전투표와 3인조와 5인조 공개투표입니다. 이 같은 부정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야당 참관인들을 매수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테러하여 투 개표장에서 쫓아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계획은 한 말단 경찰관의 폭로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에는 앞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야당 성향 유권자의 기권 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 수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폭로가 자유당의 질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부정을 자행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남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괴한에게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도처에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에 중앙선관위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수가 총 유권자 수보다 많은 경우가 나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득표수를 다시 조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국의 유권자 1119만 6,498명 중 1,050만 9,482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이승만이 963만 3,376표를 얻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부통령에는 833만 7,059표를 얻은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승만은 전체 유권자의 92%, 이기붕은 78%를 득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3월 15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위는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하는 등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군은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부정선거를 규탄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결국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부정선거의 기획과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최인규는 4.19로 사태가 악화되자 차택을 떠나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1960년 5월 3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고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권하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및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61년 5.16이 일어난 후 설치된 혁명재판소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회고록을 집필하던 중이었던 1961년 12월 21일에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미완의 회고록은 부인 강윤아 씨에 의해 1984년 최인규 옥중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